통합품질 시험기술사 강의하고 있는 권유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얼굴 알던 분도 계시고 이제 처음 보는 분도 계신데 처음 오셨죠, 그렇죠? 네. 처음. 시험 자체는 처음 보셔요? 공부해 보셨어요? 처음? 공부 자체를 얼마나 오랜만에 하시는 거예요? 공부 자체를 공부를 오랜만에 하시긴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수영님은 예전에 하여튼 이제 그 했다고 하기 좀 그럴 정도로 다시 열심히 해야 된다. 아, 우리 수영님은 처음? 아예 처음. 그러시구나. 여기 두 분 아예 처음은 아니시고. 그래서 이 통합품질 시험기술사 같은 경우는 1년에 2회 시험이 있죠. 그렇죠? 2회 시험이 있고 그 시공기술사보다는 조금 더 전문성 있게 이렇게 봐주는 또 자격증이고 또 이제 시공기술사는 이제 700억 이상 현장에 이제 배치되는 이제 현장 대리인으로 활용이 되고 통합품질 시험기술사 가능한데 통합품질 시험기술사 하나 더 있죠. 이제 시험 기간을 차릴 때 이제 소요되는 자격증이다 보니까 또 요새 되게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품질 시험기술사를 취득하면 좋은데 이게 공부 사이클상 내년도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이 있는데 내년 첫 번째 시험에 되시면 좋겠죠, 그렇죠? 그럼 빨리 되는 거예요? 천천히 되는 거예요? 빨리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빨리 된다고 하는 거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안 됐을 때 기회가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는 누구나 다 안 된, 그 다음 요 돌아오는 시험에 떨어져도 사실 엄청 억울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억울하지 않은 시험을 넘어서 시험 한 번 더 봤을 때 거기서 안 되면 2026년도 시험을 준비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부터 준비해가지고 2026년도 시험 본다 치면은 그게 굉장히 맥 빠지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통합품질 시험기술사 분들은 제가 봤을 때에는 물론 이제 공부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좀 이제 시험 사이클상 1년에 3번 보는 시험보다 또 1년에 2회 보는 지질 및 지방 기술사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요거랑 비슷한데 지질 및 지방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시험이 있고 3회차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시험 보고 한 6개월 있다도 3회차 시험, 그 두 번째 시험 보니까 괜찮단 말이에요. 공부 기간이 좀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첫 번째 시험 보고 3개월 있다 바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 사이클상 굉장히 처음부터 바른 길로 잘 가지 않으면 조금 이제 삐끗하면 돌아가기가 십사인 게 이 품질 시험 기술사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준비를 잘 하셔야 하는데 오늘 이제 OT죠, 그렇죠? OT인데 물론 이제 이 내용이 뭐 한번 들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좀 지루하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강의를 이제 오랫동안 지속하면서 하면 할수록 이게 진짜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바가 뭐냐면 기술사는 이 공부를 처음 물론 오랜만에 하시겠죠, 그렇죠? 오랜만에 하시지만 업무를 많이 하시고 오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 예를 들어서 집합에 대해서 공부한다 그러면 집합에 대해서 생전 처음 듣는 건데 우리 이제 SPT나 이제 뭐 CPT나 콩가니 시험 한다고 했을 때 아예 생판 처음 들어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일축 강도하면 처음 들어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이제 보고서에 있고 그동안 이제 업무할 때 여기저기서 봤던 거고 뭐 PPT도 이제 많이 하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내가 정리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즉 내가 아예 생판 모르는 건 아니고 아는 게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정리가 안 돼 있는데 거기서 이제 답안지를 쓸 때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그거는 정말로 이 마인드가 많이 고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인드를 잘 잡는 게 기술사 합격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흔들리면은 우리 독학하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어려워하는 게 이게 해야 하는 것이 맞나 하고서 좀 공부하다가 공부 방법 찾아보고 좀 공부하다가 공부 방법 찾아보고 여기 블로그 갔다가 또 아는 사람 여기 물어봤다가 이런 식으로 공부가 되는 이제 시험 종목은 기술사가 거의 이제 유일하다 보시면 되세요. 다른 종목, 다른 이제 시험 같은 경우는 공부 방법이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아요. 다양하지 않고 그냥 뭐 하면은 다 납득이 가는데 기술사는 아무리 공부해도 이게 맞는지 틀린지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애매모호. 그래서 이 애매모호함을 없애고 2월 달까지 이제 내년 시험 일정은 11월 말에 공단에서 발표가 됩니다. 보통 이제 금요일에 발표를 해놓고 싹 퇴근해버리고 이제 전화 안 받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도 이제 그 구정이 있으니까 한 1월 25일이나 빨리 보면은 1월 뭐 18일에 이렇게 보거나 뭐 2월 때 볼 수도 있는데 1월 25일 정도 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시험까지 뭔가 스트레이트로 달려가야 내년도 시험 합격할 수가 있고 26년까지 지체되지 않는다. 24년의 노력을 26년에 결실을 맺기는 좀 멀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마인드를 잘 바꿔야 하는데 우리 합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력이 있고 요령이 뒷받침돼 줘야지만 합격을 하는 거예요. 실력과 요령을 합격을 합니다. 뭐 이거 말고 없겠죠, 그렇죠? 없어요. 운이 있나? 운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저것도 이제 운이. 실력과 요령을 합격을 하는데 우리 처음 오신 분 몇 대 몇 정도 할 것 같아요? 이 100으로 봤을 때 아니 그쵸 100으로 봤을 때 몇 대 몇 정도 할 것 같아요? 5대5? 제가 분명히 100으로 본다 그랬는데 50대 50이라고 그죠? 우리 뭐 필기할 거 없죠, 그렇죠? 이거 잠깐 이거 마인드니까 50대 50대 50으로 100을 합격한다. 뒤에 7대 3? 그지? 연세는 우리 선생님 많아 보여요, 그렇죠? 이제 뒤돌아보면 좀 젊은 분이 계시나 봐요. 젊은 분이 우리 선생님보다 좀 더 열심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70이면은 우리 수현이보다 50%는 더 열심히 하겠다. 무슨 50이냐 70 정도는 해야지. 요리 7대 3. 7대 3. 굉장히 당연히 7 아니냐. 우리 이거 해보니까 어때요? 3대 7. 3대 7. 3대 7. 네, 3대 7. 근데 이거 사람마다 다른데 그렇죠? 이분 아주 이제 바로 전에 7대 3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지금 바로 뒤집어 버리니까 아예 개념이 달라졌죠, 개념이. 이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거 이렇게 지우고 실력은 20밖에 안 되고 요령은 80이고 합격은 100이에요. 그래서 이게 20, 80, 100이 뭐라 그러죠? 이거 뭐 파레토의 뭐 법칙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아무리 봐도 강의를 아무리 많이 하고 이제 수험생분들의 다 성향이 다른데 그 면면을 본다 하더라도 20대 80 맞아요. 이게 지금 과장하는 수치가 아니고 실제 수치예요, 실제 수치가 그러고 특히나 이 수치는 어느 때 정확하냐면 26년도 시험 합격을 위해서는 이 수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깡으로 실력을 쌓아 합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우리 수험님들이 25년도에 합격을 하려고 하잖아요. 25년도면은 135회, 136회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 두 개의 시험 중 합격을 하려면 실력은 20%밖에 안 돼요. 20%밖에 안 돼. 요령이 80이야. 80.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숙사 시험에 대한 존중인 거죠. 우리 선생님들이 뭐 그렇게 이제 저는 이제 약간 좀 말을 함부로 하기도 하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잘났다고 지금부터 시험일까지 회사 다니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기숙사 시험 몇십 년 동안 나온 거를 다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정도 수준에 올라가냐 이 말이에요. 공부하기 힘들어요. 공부하기 힘들고 할 게 많은데 생각보다 시간이 없는데 실력을 쌓아서 합격한다? 내년은 절대 불가능하다. 일단. 요령을 합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의 마인드가 뭐냐면 이거 다시 거꾸로 얘기해서 합격을 하려면 내가 지금부터 하는 노력과 실력 이거 저 노력이 곧 실력으로 쌓이니까 그것의 역할이 20밖에 안 된다고 인정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다. 인정을 하는 것부터. 그러니까 이걸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 70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70%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 제가 20밖에 안 되는 거 이제 70을 생각하지 말라고 설득을 해야 되니까 이 설득의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우리 뭐가 실력인 것 같아요? 5대5 수련님? 앞에 앉으면 좀 얘기를 해야 돼요. 앞에 앉으면. 지식. 공부를 해야죠. 그렇죠? 지식이 책이 있죠. 그렇죠? 그럼 책 한 번 보면 이해가 돼요? 안 되죠. 한 번 보면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몇 번 봐도 안 되면 몇십 번을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뭘 하고자 하는 거예요? 뭘 하고자 하는 거냐면 암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딱 보고 암기가 되면은 뭐 공부할 필요 없죠. 그렇죠? 공부할 필요 없어. 요새 이제 뭐 AI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전 AI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AI가 한 번 나은 것은 뭐냐? 암기 과정이 되게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입력하면 암기가 되는 거죠. 암기가 되는. 우리는 암기가 곧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보고 얘기하는 건 실력이죠. 암기. 또
우리 현장 경험 있죠. 현장 경험. 현장 경험. 현장 경험을 가진 사람이 아닌 사람보다 훨씬 유리하겠죠, 그렇죠? 그 품질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세요? 네. 뭐 혹시 어떤 품질 팀장. 품질 팀장님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품질 밑에 이제 신입사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가 이거 기술 시험 보면 유리해요? 우리 팀장님 보면 유리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사장님 빨리 합격하실 것 같아, 이제 개념이 좋아서. 근데 밑에 이제 들어오는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가지고 학원에 딱 왔는데 갑자기 팀장님이랑 같이 있어요. 그러면 평소에 내가 업무할 때 팀장한테 일을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분이랑 내가 같이 공부해가지고 내가 될까? 이게 현장 경험, 현장 경험. 현장 경험이 그 실력이다. 그러지 이제 여쭤봐도 이제 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학벌이에요, 학벌. 그 저희가 직접적으로 먼저 그러지만 하여튼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 기준에서 좋은 학벌? 아니죠. 우리 선생님 보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좋은 학벌인 분들은 처음 공부할 때 학원에 잘 안 와요. 잘 안 와요. 왜냐면 이제 뭐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팀장님이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제 신입사원이 알아. 근데 학원 와서 보니까 오 저분 팀장님이고 좋은 학교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신입사원이 봤을 때 오 당연히 우리 팀장님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그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이 이제 같은 이제 학원에서 바라봤을 때 제가 더 먼저 합격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또는 내가 학벌이 없으니까 학원이라도 다녀가지고 실력을 키워서 합격해야지 하고서 먼저 학원에 오는 사람들도 있겠더라. 근데 지금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암기 능력, 현장 경험, 학벌 셋 다 합해가지고 합격의 20%밖에 안 된다. 셋 다 합쳐서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 설득해야 되니까 첫 번째 암기는 뭐냐? 암기는 외우는 거죠, 그렇죠? 외워야 시험 보는 거예요. 오픈북 아니죠? 시험 그냥 책 안 보고 하는 건데 암기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머리로 하는 사람이 있고 머리로 하는 사람이 있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뭐 포토 메모리 해가지고 책 보면 사진 찍히듯이 읽혀가지고 이제 뭐 시험 봤을 때 이게 한눈에 쫙 보이고 뭐 이렇게 하는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겠죠 어딘가에. 머리가 좋으면 암기가 잘 되는 거예요. 머리가 나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가 좋은 편이에요? 노력해야죠, 그렇죠? 아까 노력을 하는데 이 노력이라 하는 말은 뭐냐면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 그렇죠? 그러니까 암기를 머리로 하든가 머리가 나쁘면 반복을 하든가 다른 방법이 있어요? 칩을 심어? 말이 안 되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머리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반복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암기는 얘네들 중에 이제 뭘 해가지고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 선생님은 이제 학원에 와가지고 오늘 돈 냈죠, 그렇죠? 그 칩을 하셨어요. 그럼 이제 오늘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암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머리는 아까 안 좋다고요? 머리는 안 좋고 머리는 안 좋은데 그럼 반복은 열심히 하시려는 거예요? 반복도 열심히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반복 열심히 이렇게 하려고 해요. 우리 뒤에 여기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엔간하면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 선생님은 똑같아요? 왜 이럴 수 있지? 이제 머리가 좋은 사람이 반복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본인이 이제 학벌이 좋으면 뭐 나쁘지 않다 생각할 거 아니 나쁘지 않다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 선생님은 어때? 머리도 안 좋고 반복도 안 해. 그러면은 학원에서 어떻게 좀 만들어 달라 이런 거죠,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된다. 반복을 좀 해야 되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반복 횟수를 학원에서 줄여주긴 합니다. 보통 독학을 할 때 10회 독을 하면은 뭐 보통 들어온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 최근 합격생 중에 토목 품질 시험 기술 합격자 이번에 합격한 사람이 있는데 이제 토목 시공 따고 토목 품질 따고 또 토질 및 기초 딴 거예요. 근데 6개월만 합격했는데 6개월 동안 교재를 13회독 했어요. 13회독. 13회독 하고 두 번은 통필사 했대. 통필사. 약간 좀 미친 짓이죠, 그렇죠? 근데 13번 하면은 토질이 좋아요? 토품이 좋아요? 토질이 좋죠, 그렇죠? 토질이. 우리 이제 기술사가 이제 시장가가 있어요. 시장가가 딱 있는데 그냥 금액으로 토질 및 기초 있어 좋은 자격증이라고 보통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 아무리 토질 및 기초라도 그냥 13번 쓰면 합격한다는 13번 쓰면
근데 이제 학원을 다니면 그렇게 10회독을 해야 되는 기숙사 시험에서 학원을 다니면 5, 6회독으로 줄여주는 거. 5, 6회독으로. 5, 6회독으로 줄여주기 때문에 반복 횟수는 줄어들긴 하지만 아예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는 이렇게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기 싫은 거죠. 그렇죠? 하기 싫은데 하긴 해야 돼.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머리는 이거 타고나는 거다. 이거 타고나는 거. 타고나는 거고 반복은 어떻게 해서 하는 거냐면은 내가 비용을 지불하고 나서 돈이 아까우니까 하는 거죠. 그렇죠? 돈이 아까우니까 열심히 하는 게 반복이에요. 그럼 반복을 하면 예? 우리 요 케이스 여기 반복을 하면은 합격을 해요? 네? 반복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부터. 그럼 내년 시험 합격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문제가 복잡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말이 길어지니까 이건 이제 정확하게 모르겠고 이제 우리 반복을 하면 합격을 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고요? 이게 정확한 답입니다. 정확한 답. 정확한 답. 왜냐면 반복을 한다고 해서 합격한다라고 해서 그냥 너무 이거를 쉽게 생각해가지고 오늘 돈 냈으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해야지 하고서 마음 먹으면 그 마음은 누구나 다 먹는 마음이고 요거를 그렇게만 생각하면은 뭐가 해석이 안 되냐면은 가장 반복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장수생이에요. 장수생. 장수생은 뭐 수도 없이 반복했겠죠. 그렇죠? 수도 없이 반복하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복을 해서 합격한다? 그럼 장수생은 합격해야 돼요. 근데 장수생이 합격을 못하는 이 시험 이 유형이 기술사죠. 기술사. 그래서 무조건 내가 반복을 하겠다 마음 먹고 시작을 하면 이제 물론 처음 이제 뿌리는 이 의도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장수생으로 가는 길 위에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장수생으로 가는 길 위에 있을 수도.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공부를 시작을 할 때 이 핀트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반복을 하면은 합격을 한다. 합격을 하려면 득점을 해야 돼요. 기숙사 시험은 60점 득점하는 거 60점. 이 60점이라고 하는 건 1, 2, 3, 4교시 1, 2, 3, 4 해서 1교시는 용어, 2, 3, 4교시는 서술형이에요. 용어는 어떤 개념에 대해서 네가 아느냐, 뭐 예를 들어 탄산에서 아느냐 해서 그냥 개념을 쓰는 거고 2, 3, 4교시는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기술사가 아래집김이 아니고 이제 관리자죠. 그렇죠? 관리자는 밑에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라. 문제 해결이죠. 문제 해결.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보는 것이 2, 3, 4교시, 2, 3, 4교시. 서술형이라고 하고 1, 2, 3, 4교시를 시험 본 다음에 산수평균 싹 때려가지고 꽈락 하나도 없어요. 꽈락이 없는데 꽈락이 있으면 평균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찌됐건 평균 60점을 맞으면 절대 득점을 맞으면은 합격을 하는 시험이 기술사예요. 기술사. 그래서 반복을 하면서 득점을 하는데 이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곧 뭐냐 얘는 절대적으로 시간이에요. 시간이 있어야 반복을 하지. 회사가 바쁘면은 죽었다 깨나도 반복을 못해요. 죽었다 깨나도.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어떻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반복을 해서 오늘도 집에 가서 복습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내가 이렇게 60점을 뚫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처음에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마음 먹고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될 줄 알았던 사람들이 또 누구냐면 장수생들이에요. 왜 오랫동안 붙잡고 있겠어요? 합격을 할 줄 아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제 미리 서두에 말하지만 제가 장수생을 엄청 미워하고 뭐라 하는 것 같지만 저는 보통 말하는 장수생보다 훨씬 초장수생이에요. 초장수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장수생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장수생은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 점수가 올라요. 기숙사 시험 할만하네 하고서 이제 생각보다 점수가 빨리 오르다가 60점 근처까지 가요. 갔다가 여기서 어찌됐다 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떨어져요. 떨어져요. 모든 장수생의 그래프는 동일하다. 이렇게 점수가 오르는 거는 기사예요. 기사. 요건 기술사예요. 기사 있으세요? 네. 토목 기사? 품질 기사. 그러면 기사 얼마나 공부했어요? 별로 안 봤는데. 뭐 한 달 정도, 2주, 한 달 뭐 이제 그 정도, 뭐 3달. 그러면 이제 어쨌든 주변 사람들은 또 그 기사 딴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기사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몇 년 동안 공부했는데 기사 못한 사람이 있어요? 기사는 안 해서 그렇지 마음 먹으면 따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회사 다니는 30년 내내 기사 따겠다면 기사 12개 있는 거죠. 그렇죠? 기사 12개 따는 거.
기사는 노력을 들이면 따는 거고 내가 만약에 머리가 나쁘잖아요. 그렇죠? 머리가 나쁘면 얘가 기계가 좀 누워 이렇게. 누워서 천천히 간다 한들 양의 그래프 그리는 건 동일해서 시간을 들이면 기사는 무조건 따요. 기사에 장수행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주변에 기숙사 시도하다가 떨어지는 사람들 많죠. 포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제 뭐 이 나이 들어서 이제 기숙사 필요 없다 해가지고 이제 포기하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기숙사는 왜 대체 기사랑 다르게 장수행이 생기냐 이 말이에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장수행이 왜 생긴지 이해를 해야 그쪽으로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 따다다다다 해서 점수가 이제 팍 오른 시기가 언제냐면은 공부 시작한 지 3개월 됐을 때 팍 올라요. 팍 오르고 여기가 이제 6개월 됐을 때야. 6개월. 이렇게. 우리 지금 커리큘럼 상으로 요 6개월쯤 됐을 때 언제 우리 6개월 차 됐을 때쯤 우리 그 135회라고 하는 25년도 첫 시험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간이 쌓여가지고 폼이 딱 올랐을 때 135회 시험 보는 거고 거기에서 이게 떨어질락 말락 하고 이제 여기서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이제 그 갈림길에서 여기가 6개월이 넘으면은 기본적으로 득점을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이 뭐라 그러지 G포스 같은 이제 가속도가 마이너스예요. 여기는 공부가 잘 될 때예요. 공부가 잘 될 때니까 내가 하면서도 나쁘지 않아요. 텐션이 업이야. 근데 이쪽은 텐션이 계속 떨어지고 하면 할수록 뭔가 모르겠고 힘들고 공부하는데 답을 모르겠고 해가지고 계속 뭔가 하얀 길을 걷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점수를 조금 유지해. 이게 점수가 이제 몇 점이냐면 58, 59점이에요. 58, 59. 그래서 이 58, 59점 때문에 유지하다가 핀트 잘못 잡으면은 9개월, 1년 이렇게 돼서 1년 동안 공부하다가 아이씨 53점 떨어지고 나서 기숙사에 못 해먹겠네 하고서 이제 회사 일 열심히 하겠다 하고서 회사 일 열심히 하다가 이제 또 영원히 이제 뭐 10년 동안 기숙사 공부랑 또 멀리 떨어졌다 다시 오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숙사의 장승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명도 58, 9점을 맞지 않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이거는 빵 퍼센트예요, 빵 퍼센트. 모든 장수생은 58, 9점을 맞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뽕을 맞은 거랑 비슷한 거예요. 조금만 하면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장수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공부하는데 40점이 나와봐요. 그럼 포기하죠. 장수생이란 말이 아니야. 그냥 공부했다 포기한 사람인데 왜 오랫동안 공부를 하느냐? 거의 될 것 같았거든. 내가. 그런데 지금 현재 점수를 물어보면은 과연 과거 점수고 최고점이고 현재 점수를 물어보면은 점수가 55점대로 떨어지거나 시험을 안 본 지가 꽤 된 사람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장수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공부해도 안 되는 사람 부르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왜 이런 커브를 그리는지 이거는 거의 귀납법적 커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데이터를 취합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막 상세하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게 OT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시면 이런 분들이 이제 있을 거라는 것을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럼 여기서 왜 떨어지냐? 왜 떨어지냐? 이 왜 떨어지는지는 알아야지만 우리가 공부 계획에 차질이 없지 않겠느냐 이거죠. 이거 왜 떨어질까요? 점수가 왜 떨어져 이거? 점수가 왜 떨어질까요? 제가 아까부터 무슨 말만 해도 다 틀렸다고 하니까 지금 5대5 틀렸. 이게 이제 말하기 약간 두렵잖아요. 첫 번째 왜 떨어지냐면 아주 단순해요. 공부가 원래 그래요. 공부라고 하는 게 원래 굉장히 힘들다. 우리 이제 만만한 게 아니에요. 공부가 스트레스죠, 그렇죠? 하기 싫은 걸 한단 말이에요.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수련들이 폐마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생각했을 때 이 일이 힘드니까 좌충우돌하고 이제 사람 간에 이제 뭐 맞춤 이제 막 영업하고 이런 것도 힘들고 하니까 자식분들 보면서 야 너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면 되는 거지. 내가 지금 이 마인드로 공부했으면 서울대 간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마음으로 다시 이제 펜을 잡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역시나 공부는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오늘 12시쯤 끝나잖아요. OT니까 좀 일찍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럼 집에 어디예요? 집이? 춘천? 어쨌든 한 3시 정도는 가실 거 아니에요? 식사하시고. 그럼 3시부터 밤까지 시간이 많잖아요. 오늘 책도 샀잖아요. 그럼 이거를 집에서 복습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오늘은 좀 쉬고 내일부터 할 거예요? 일단 생각은 오늘 한 거 좀 보려고. 오늘 한 거 보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일이 됐어요. 내일이 되면은 또 이제 책을 보면 좋잖아요. 근데 그럼 내일 갑자기 이제 사모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뭐 좀 사러 가자고 이마트 가자 그래. 이마트 가서 이제 좀 물건 좀 들어달라고. 그럼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된다고. 근데 이제 공부를 한다고 치면 원래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나는 이제 도서관에 갈 거야. 그래서 아침 5시, 9시에 도서관에 갔다가 밤 10시에 딱 문 닫고 나와가지고 말 걸지만 하고서 이제 들어와서만 씻고 자고.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나서 출근하고. 이거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부하는 거.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는 거가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어요. 왜냐면 이거 뭐 왜냐고 하여튼 원래 힘들다. 공부 원래 힘들어. 그리고 우리는 고시생처럼 고시원에 처박혀가지고 남 신경 안 쓰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모님이 마트 가자면 마트 가고 만약에 사모님이 그 애 이제 학원 좀 보내줘 그러면서 이제 라이드 해야 되잖아요. 그쵸? 데려줘야 돼. 근데 갑자기 나 기숙사 오늘 숙제해야 되는데 하고서 기숙사 숙제한다고 설명을 하면은 우리 그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거 좀 이따 하면 되잖아. 이렇게 좀 이따 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생업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돈 버는 게 최고다. 그 부모님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죠. 그렇죠? 어떻게 거기다 대고 공부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이 돼서 공부를 하는 건데 생각해보면 성인 공부만 힘든 게 아니고 공부는 원래 힘들었고 그래서 좋은 학교를 못 갔겠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성인이 공부를 하는 건데 생각보다 성인은 챙겨야 될 게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회사에서 야근하라 그러면은 뭐 안 되고 이제 이 시간에 출근하라 그러면 못 오는 거란 말이에요. 절대 공부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니까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내일도 열심히 하고 모레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그걸 6개월 동안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어렵죠. 그렇죠? 도서관에 매일 가가지고 6시 10시 나오고 평일에도 퇴근하고 나서 이제 도서관에 공부하다가 12시, 1시에 나오는 생활을 하루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2주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6개월 동안 어떻게 하냐고 6개월 동안. 우리가 뭐 5년 동안 공부해서 합격했다는 사람, 뭐 2년 공부해서 합격했다는 사람 전부 다 2년 동안 죽어라 한 거예요? 아니면은 2년 동안 관심이 있다가 합격하기 전 6개월 정도 이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누구나 다 몇 개월, 몇 년 공부했든 간에 집중해서 공부한 시간은 짧아요. 짧아. 그렇게 보는 것이 공부에 대해서 어떤 리스펙을 갖는 거예요. 공부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공부가 별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고 공부를 한 사람이 열심히 해서 됐구나. 근데 열심히 한 거를 내가 만만하게 보지 않고 한 방 열심히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지쳐서 떨어지겠구나 라고 해서 여기가 넣으면은 하여튼 공부하기가 힘들다. 공부하기 힘들어. 그리고 여기는 안 써있지만 실제로 이제 이 6개월 지나고서 보면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지금은 이 책이 뭐 이게 뭐 많이 써있는 거 같아서 이거 언제 외우지 하지만 생각보다 6개월 공부하면은 이 책이 어딜 피더라도 다 알겠어요. 생각보다. 이거 그냥 다 알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암기는 안 된 상태야. 그래서 다 알겠는데 뭔지는 알겠고 이걸 외워야 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부 효율이 떨어져요. 공부 효율이.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냥 공부하면 되는데 내가 소일레일링을 처음 볼 때는 이게 뭔가 하고서 이제 공부가 되는데 소일링에서 어느 정도 알 때에는 그 다음부터는 암기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 시험 전에 암기해야지 하고서 이제 넘기다 보니까 공부가 안 돼요. 실제로. 뭐 그 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이제 감정적으로 6개월 지나면 공부가 하기가 힘들다. 힘들어. 그래서 특히 이제 품질 시험 교육사는 여기서 135회, 여기서 136회 시험을 보니까 이제 뭐 1년 동안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뭐 9개월 정도 이제 공부를 빡세게 한다고 이제 봐지는데 우리 뭐 이 공부 계획을 세울 때 그럼 지금부터 9개월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하면 내년 시험까지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마음을 먹어야 하겠느냐? 내가 시간에 들여서 반복을 할 것인데 내년 합격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는 9개월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인데 그렇게 마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수생으로 가기 십상이다. 왜냐면 여기 6개월부터 9개월은 떨어지는 때란 말이에요. 이 떨어지는 때는 이런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필사적으로 이걸 떨어지지 않게 붙잡고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수강료 등록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있죠. 노력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어디에 몰빵해서 해야 되냐면은 요때 몰빵해서 해야 돼요. 요때. 이 가속도가 가장 붙는 공부한 지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이 3개월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시험이 좀 멀잖아요. 좀 멀지만 공부를 언제 제일 열심히 해야 돼요? 시작하고 나서 땅 하고 나서 제일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얘가 이제 안 밀리는 정지만 출력이 있는데 한 번 밀면 우리가 이제 잘 밀리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좀 잘 밀어야 돼요. 큰 힘으로 확 밀어야 되는데 그때가 이때. 그래서 당장 급하지 않은데 급한 사람처럼 열심히 하는 것이 장선을 벗어나는 길이고, 그리고 그 다음 처음보다는 약간 텐션이 떨어져요. 약간 텐션이 떨어지지만 점수가 팍팍팍 오르는 시기가 있어요. 팍팍팍 오르는 시기가. 그게 이제 모의고사 이제 할 때인데, 뭐 첫 번째 할 때인데 팍팍팍 오르는 시기에 또 힘이 들긴 힘이 들어요. 힘이 들긴 힘이 들어. 앞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요 두 번째 시기, 요 두 개, 6개월간의 시기에 내가 이 기술사를 바라봤을 때 생각하고 있던 노력의 이제 크기가 있잖아요. 총량. 총량을 여기다가 싹 밀어놓고 이 뒤는 플러스 알파 시간이라 생각을 해야지. 즉, 아까 이제 내년도 떨어져도 아무도 뭐라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년 첫 번째 시험에 떨어진다 해서 사모님이 뭐 내가 도시락 괜히 싸줬네 이러면 안 나오잖아요. 떨어질 수도 있지 생각하는. 그러나 실제로 장생이 되지 않으려면은 첫 번째 시험에 내 총력을 가해야지만 두 번째 시험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총력을 가해야지만.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앞에 이제 좀 서두 열심히 해줘야 돼요. 서두에.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데 결론적으로 이제 여기서까지 보고서 누가 기술사 합격을 하냐 물어본다면 학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적으로 시간 있는 사람이 합격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사람은 바쁘니까 지금 이제 막 본사에 있거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요새 기술사 많이 따는 분들이 이제 뭐 공사, 공단, 공무원 이런 분들이 많이 따요.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있는 분들. 그래서 시간 있는 분들이 기술사를 잘 땁니다. 그러니까 뭐 다 필요 없고 경력 다 필요 없고 시간이 있으면은 공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공부하기 초반에 시간을 절대적으로 드려야지. 만약에 이때 뭐 착공하고 준공하고 뭐 이제 뭐 출장 가고 이래가지고 요때 시기를 놓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당장 되는 거예요. 스트레이트. 하여튼 요거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암기가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긴 해야 돼. 하긴 해야 되는데 무조건 반복을 해가지고 합격한다 이건 아니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노력을 언제 반복한다? 지금부터 135회 시험 때까지 요 시기에 총력을 가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일단 다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는 잉여 시간이에요. 잉여 시간. 그래서 우리가 암기는 한 3모 정도 중요도를 갖습니다. 3모 정도. 두 번째. 현장 경험. 이제 우리 일반적인 그냥 이제 뭐 대기업 기준으로 현장 경험은 사원, 대리, 뭐 과장, 요즘 이제 이런 거 많이 또 없어졌죠, 그렇죠? 차장, 부장, 이제 부장까지가 이제 정규직이고, 정규직 이후 이제 뭐 여기 뭐 다 다른데 뭐 이제 뭐 상무, 전무 이렇게 상무, 전무 이 정도면 되겠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현장 경험이 이제 뭐 여기 계약직은 빼버려. 계약직은 이제 기술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계약직은 이제 사람이 안 죽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 이제 바로 이제 안 되니까 이건 이제 개인의 능력은 안 되는 거고. 현장 경험을 이제 이렇게 봤을 때 현장 경험은 여기는 많아요. 현장 경험이 많고 여기는 적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애당초에 이제 그 문과 이과 선택할 때 이과에 왜 갔냐면 한문을 제 재능이 없어가지고 이제 이과에 갔어요. 그래서 대학교 가서 대학 국어 시간에 한문 공부도 하는데 한문에 50점을 맞으면 너 빵점 주겠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래서 빵점을 맞았어요. 50점이 안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문에 아예 그냥 조예가 없어서 다 소화할 때 이게 작다 적다 그 개념이 잘 없어요. 그래서 알아서 하시면 돼. 알아서 이상 이하 이런 것도 이제 제가 이제 이상 초과 이런 것도 잘 구분을 못 해가지고 중요도를 안 둬가지고 하여튼 그냥 알아서 하시고. 부장님이 현장 경험이 많고 이제 사원 대리가 현장 경험이 적다고 하는 건 상식이죠, 그렇죠? 상식이야. 그래서 뭐 대기업 기준으로 이제 부장님이라고 치면 이제 뭐 현장 경험 뭐 15년, 뭐 20년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뭐 빵년에서 뭐 5년 정도다 이제.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누가 합격을 하겠냐면 누가 합격을 하겠냐? 누가 이 품질시험 교수에서 합격을 하겠냐? 부장님이 유리해, 이제 사원들이 유리해. 여기서 이제 부장님이 유리하다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이 스스로 유리하다 하는 거니까 약간 좀 대답하기 좀 그러시죠, 그렇죠? 젊은 애들이 유리한 것 같아요. 뭘 하다 빨리 저게 잘 돼가지고 이제 분명히 세모라 했는데 하여튼 실제로 합격을 누가 하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그 큐넷에 가 보면은 이제 그 큐넷이 지금 홈페이지 그 계정 바뀌고 있어가지고 개편 중이라 가지고 내일 보면 열릴 텐데 거기 들어가면은 이 연령대별 분포가 있어요. 분포. 누가 합격을 많이 하냐면 이분들이 합격을 많이 해요. 이분들 합격을 많이.
그래서 실제로 요번 134회 이제 제가 지금 면접 대입안에 꾸리고 있는데 저 면접 대입안에 이제 뭐 토목시공 토목 품질도 있고 뭐 토지미 기초도 있고 이상하게 지금 하다 보니까 건축 시공 기술도 있고 건설 기계 기술, 산업 기계 설비 기술도 있고 하여튼 이제 뭐 이런 많은데 이분들의 이제 이력 카드를 보면 이제 나이가 나오잖아요. 저보다 이제 젊은 분들이 예전에는 거의 한 20% 안쪽이었는데 이번에 차는 80%예요. 저보다 젊은 분들이. 그래서 진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된다. 저는 좀 적극적으로 생각하는데 저보다 젊은 사람들 합격을 많이 하니까 이 기숙사 시장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바뀌었다. 실제로 이분들 합격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어쨌든 부장님이라 치면 이제 부장님이랑 이제 대리랑 이제 같이 학원 등록하면은 대리가 먼저 합격을 하고 부장님이 늦게 합격하고 이게 사실은 이상하죠, 그렇죠? 기숙사 합격을 했다 합격을 했다 친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얘가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럼 또 대리가 과장이 또 이제 부장님한테 물어봐가지고 또는 대리가 과장 또 차장한테 물어봐가지고 일을 하는데 밑에 애가 기숙사 합격하고 이제 이 부장님이 이제 이 상급자가 합격을 못하면 이거 완전 족보가 꼬여가지고 이거 괜히 미운털 박힌다. 괜히 미운털 박혀.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기숙사 시험 제도가 이제 그지 같고 이러니까 이제 6차 기숙사 이제 기본격 해가지고 이제 기숙사를 이제 선진국형으로 바꾸는 게 타당하다 해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선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좀 제도가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 제도가 이상하다. 근데 이거는 어떤 인식의 오류에서 오냐면 이 기술사라고 하는 것과 이 기술사 시험이라고 하는 것과 동일시하는 인식의 오류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인식의 오류. 두 개는 달라요. 이건 달라. 더 정확하게 지금 우리 실력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기술사 실력이 있고 시험 실력이 있는데 경력이 많다는 거, 이 경력이 많다는 건 뭐가 많다는 거예요? 이 기술사 실력이 많다는 건 기술사 실력. 이분을 합격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시험 실력이 있다는 시험 실력.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술사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시험을 합격해야지. 왜 기술사 실력이 없는 애들이 합격을 하냐? 시험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죠.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근데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지만 이거 이렇게 생각 굳이 안 해도 상관없다는 거 상관없는 거다. 그래서 이거 속성을 잘 보면 기술사 실력이라고 하는 거 이거 이제 뭐 현장에서 이제 뭐 얻어지는 거죠, 그렇죠? 현장에서 얻어지는 거.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KS 기준이라 친다면 KS 기준을 제정하는 사람들도 물론 이제 훌륭한 분들이겠죠, 그렇죠? 그러나 기숙사 시험을 이제 보는 생생한 이제 생생한 이 경험과 지식을 아는 사람들은 차라리 이제 그 품질 시험 기간에 있는 시험사분들이 훨씬 더 잘할 수도 있어요. 품질 시험사분들이 실제로 하다 보니까 기준을 이런데 이게 합당한 기준인지 이게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맞출 수 있는 기준인지 뭐 그거를 우리가 그 케이스 기준 제정하는 분들보다 현장에 있는 분 훨씬 낫다. 그래서 기숙사 실력은 어떤 기준이나 어떤 시방이나 이 교재는 기준과 시방 기준을 만들어진 거겠죠, 그렇죠? 이 교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숙사 실력을 쌓으려면 현장에 가는 거예요, 현장에 가. 또는 이제 기숙사 관리자를 하잖아요, 관리자를 하면은 관리 능력이 있잖아요. 팀장님이시니까 밑에 팀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팀원들 데리고 일을 하는 거지 혼자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두 개는 능력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학원도 혼자서 강의하면 교습소고 2인 이상 되면 학원이란 말이에요. 강사를 잘 데리고 해야 되는데 그냥 본인이 강의하는 것과 관리하는 건 다르잖아요. 좀 달라. 그래서 그거를 어떤 이제 교재를 보고 이제 우리만 자기계발서 이런 거 보고 이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해보면 실력이 는다. 그래서 현장에 가야지만 실질적인 실력이 느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단시간에 안 되고 장기간 동안 노력을 해야 돼. 장기간 동안. 그 기숙사 실력은 진짜인 거예요. 리얼 실력인 거야. 그래서 현장에서 장기간 동안 쌓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폄하당하면 안 되는 기준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 시험을 줘야 되냐? 시험을 되냐? 얘는 반대죠, 그렇죠? 얘는 이제 쉽게 말하면 뭐 본사에 있고 단기간 동안 확 시험 실력이 오르는 건데 이걸로 과연 기숙사 시험을 부여하는 게 맞냐? 기숙사 자격증 부여하느냐? 요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것과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가 있냐? 우리 공무원 체계 중에 5급 공무원과 9급 공무원이 있어요. 아빠가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깨작깨작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시험 보고 가지고 5급이 됐는데 자식놈의 새끼 갑자기 고시 합격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사무관으로 왔어요. 5급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9급부터 올라간 사람이 있고 고시 출신으로 5급부터 시작한 사람이 있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달라요. 우리 장교분들이 있고 부사관 분들이 있어요. 부사관. 네? 누가 더 현장에 대해서 이제 더 잘 아냐 이 말이에요. 부사관 분들이 장교 너네가 아는 게 뭐가 있냐 해가지고 하지만 현재 이렇게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혀 문제가 없다. 우리 법무사, 행정사 이런 분들, 법무사, 행정사 분들이 이제 쎄 빠지게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하는데 젊은 애들이 로스쿨 가가지고 변호사 시험 봐서 변호사 시험을 딱 하면은 변호사의 자격증이 10몇 개인가 포함돼 있어요. 변호사 때문에 변리사도 될 수 있고 법무사도 될 수 있고 행정사도 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변호사다. 변호사. 그리고 병원에 보면은 수간호사분들이 아주 귀해요. 오랫동안 일하는 간호사분들이 그 응급실 있는 거기에 상주하면서 모든 일을 다 처리한단 말이에요. 응급 상황 해가지고 뭐 이제 애가 이제 수술하는데 뭐 토해. 그러면은 거기에 있던 뭐 인턴 레지던트 이런 이제 의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인턴 레지던트 의사가 있지만 얘네들은 아주 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수간호사 일 처리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병원에서 수간호사가 더 귀하고 인턴 레지던트 새로 뽑으면 그만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수간호사한테 돈과 명예랑 이제 뭔가 권력을 부여해 주냐? 간호사는 간호사고 의사는 의사예요. 급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간호사한테 의사의 권한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간호사가 의사보다 일을 잘해도 주지 않아요. 법무사가 일을 훨씬 잘해도 변호사가 권위가 있는 거예요. 부사관과 장교들 급이 분명하죠. 그렇죠? 5급부터 시작하는 사람과 5급부터 시작하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거 보고 누가 뭐라고 해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이놈의 기술사, 엔지니어 시장에서는 왜 지금 이 두 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현장에서 내가 그 기사 따고 11년 근무하면 특급 기술자가 되는 특급 기술자. 기사 따고 11년만 있으면 경력직 기술사를 경력 이제 인정제도를 해가지고 기사 따고 11년 되면 특급이 돼요. 그래서 기술사 실력이 딴 사람한테 기술사 자격증을 부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데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시험을 보게 하고 시험을 잘 보는 사람한테 현장에 가서 열심히 해라. 이렇게 이제 제도가 되어 있는 것이고 이거는 이 산업인력공단에서 이 자격증을 구분을 할 때에도 우리는 기사 기술사 있잖아요. 기사 기술사. 옆에는 기능사 기능장이 있다. 기능사 기능장. 기능사 기능장에 보면은 그분들의 이제 목표력은 기술의 기술. 기술을 습득하고 기술에 대해서 이해를 높이는 것이 기능사 기능장이에요. 근데 기사 기술사는 그런 기술을 바탕으로 관리를 한다고 관리라는 거가 명확하게 있어요. 관리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품질시험 기술사 따가지고 이제 그 시험만 이제 부장이나 이렇게 돼서 직접 시험을 하는 게 아니고 시험사들이 시험한 내용을 가지고 또는 이제 현장에서 이제 공시체 같은 걸 보내준 걸 이제 검토하고 현장 시험 가지고 온 것에 시험 성적서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그런 어떤 관리적인 측면에서 일을 하는 것이 기술사지 실제 시험을 해가지고 케이스 기준을 완벽하게 암기하고 있냐?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냥 이거 펴놓고 하면 되는 거야. 펴놓고 보면서 관리하면 되는 거지 이거를 꼭 외울 필요가 있냐 이 말이야. 외울 필요가. 그래서 당연하게도 관리직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 이 관리를 하는 사람, 이제 코디네이션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관리를 잘하고 그 능력을 시험 능력으로 보는 거예요. 공백 분괴되었다. 그럼 공백 분괴된 거를 빠르게 이제 수정 보수하는 사람들이 이제 기술자라고 한다면 공백 분괴된 원인이 뭔지 알고 그 다음에 이게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술자라 보는 거예요. 기술자,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원리에 대해서 알려면 공부를 해 말이에요. 공부를 해라. 그래서 공부를 먼저 시키고 공부를 한 사람한테 이제 현장에 나중에 이제 투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관리자로서 이제 스타트인 관리자 스타트. 관리자도 어떤 이제 전문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시국 패스 시킨 다음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긴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이제 만약에 용접사가 있어요. 용접사가 용접을 해가지고 하는데 현장 소장이 해가지고 용접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해서 이제 어쩌고저쩌고 말하고 가서 딱 지나가면은 용접사분들이 네가 뭘 한다고 이제 난리야 이제 뭐 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해서 욕하잖아요. 그렇죠? 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욕할 수 있는 것도 맞고 현장 소장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맞다는 거죠. 그렇죠? 둘 다 맞다는 거예요.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역할이. 기술과 관리는 달라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다? 기술사 시험을 보려고 하는 것이고 이 기술사 시험이라고 하는 요 실력은 단기간에 올릴 수 있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있기 때문에 학원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만 운영돼가지고 기술사 실력인 사람이 시험 합격한다 이건 학원이 있을 필요가 없죠.
학원 자체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학원 자체가. 이거는 이제 뭐 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가는 거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단적으로 이제 설명한다 치면은 그래서 이제 최근에 무슨 일 어제 무슨 일 했어요? 어제 결제하신 거 뭐가 있어요? 레미콘 뭐 하셨다고요? 현장 시험 레미콘 현장 시험 슬럼프. 레미콘 이제 뭐 이제 받아들이기 이제 시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시험 문제는 뭐 주구장창 나오는 거죠. 주구장창. 그럼 우리 선생님 레미콘 받아들이기 시험 뭔지 알죠, 그렇죠? 예. 슬럼프 시험이나 뭐 딴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외우고 있어요? 거의 그거 외우고 있잖아요. 그럼 암긴 됐네? 암긴 됐잖아요. 반복 너무 많이 해서 반복 너무 많이 해서 암긴 됐어. 그리고 이게 어제 한 거니까 현장 경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에서 이제 그 좀 더 이제 그 시험을 어떻게 하면 잘 하는지 이제 관리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뭐 체크리스트 같은 것도 있고 이제 포인트 관리를 한다. 그럼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 선생님은 암기도 돼 있고 현장 경험도 있으니까 실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이 우리 선생님한테 이제 답안지를 주고 지금부터 그 3페이지에다가 25분 동안 시험 본다 해가지고 여기 땅 시작하면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정리를 안 해봐갖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렇죠. 아주 이제 정확한 말씀이신데 우리 선생님이 아무리 암기가 다 돼 있고 현장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걸 딱 시작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쓰지? 이런 생각이 있고 알긴 아는데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정리가 돼서 이제 차근차근 쓸 수 있다 하더라도 답안지에서 어필할 수 있는 채점자한테 어필할 수 있는 답안 작성 방식을 현재 모르고 안다 하더라도 쭉 적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25분에 끝내야 되는데 여기까지 오니까 시간 오버인 거예요. 시간 오버. 그래서 어떻게 쓰는지는 알겠는데 또 시간 내 관리가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답안지를 써가지고 합격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게 포함인 건데 단지 이거를 아냐 모르냐가 중요하냐 이 말이야. 아냐 모르냐 중요하냐. 합격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냐 모르냐에서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누구냐면은 이분들이 제일 많이 알아요. 저희 학원은 예문사 책만 가지고 하잖아요, 그렇죠? 장생분들이 예문사만 샀을 것 같아요. 뭐 예문상 성한당 건기원 샀을 것 같아요. 책 다 사요. 다 사서 싹 정리한단 말이에요. 그놈의 단권화 한다 해가지고 이제 뭐 이것저것 합쳐서. 그러면 학원 강사보다 나은 건데 지식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써가지고 합격하는 그 능력이 없으니까 떨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거를 모른다 하더라도 그냥 대학생한테 이거부터 여기까지 답안지, 합격 답안지를 줘가지고 깡으로 외우게 한 다음에 쓰게끔 하는 게 훨씬 더 시험 실력에는 좋은 거예요. 우리 선생님은 기숙사 실력은 당연히 있죠. 그러나 시험 실력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실력을 늘려야지만 합격을 하는데 시험 실력을 늘리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약간 취약점이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뭐 설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설계 이 군인 이렇게 제가 이제 군인이라고 말해가지고 군인분들이 저를 엄청 싫어한다고 이제 소문이 돌는데 저는 이제 그냥 아무 감정이 없어요. 아무 감정이 없는데 그냥 이제 이렇다고 하거든요. 군인분들도 이제 현장 경험이 많이 없죠, 그렇죠? 저는 국한된 현장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뭐 타 종목분들 건축하는 분들은 토목이 되게 넘나들어요. 그래서 토목가 와가지고 토목 시험 보고 이렇게 하는데 타 종목분들 같은 경우는 경험이 아예 없잖아요. 아예 없어요. 또는 이제 뭐 우리 뭐 좀 그렇지만 하여튼 뭐 우리 그 발주처에 계시는 분들 이제 공사나 뭐 공단이나 뭐 이제 뭐 공무원분들 이런 분들도 상대적으로 현장감이 없다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있죠. 근데 학원에서는 이런 분들이 등록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등록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나? 이분들은 거의 합격생이다 기본 거의 합격생. 그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타 종목이라고 해요, 타 종목. 건축 시공 따가지고 이제 그 건축 품질 시험 교수를 딴 다음에 그 이제 시험 원장님이 토목 그 따면은 토목 이제 시험은 또 이제 개설할 수 있으니까 토목 따면은 돈 올려줄게 하고서 이제 토목을 따라 한 거예요. 나 토목 하나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냥 따래. 그래서 이제 타종 공부를 하는데 이분은 동기가 뭐예요? 이 공부할 때 뭐예요? 현장 토목에 대해서 아예 토자도 모르니까 어떻게 된다? 현장에 여기 기술 실력이 0이잖아요, 0. 0이니까 뭐에만 기댈 수밖에 없냐면 이 시험 실력에만 기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거에만 시험 실력에만. 이게 없으면 여기 기댄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PBT에 대해서 시험을 봐요. 내가 PBT를 진짜 뭐 평생 했어요. 아니 뭐 동지하 시험.
우리 이제 그 여기 이제 아까 여기서 건축 품질 여기가 이제 만약 토지 미끼 쪽에서 있으면 이 그 집안 말뚝 시험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재료 시험 못해도 그러면 이제 말뚝 시험은 이제 평생 한 거야. 평생 했는데 동재 시험은 내가 죽어라 저거라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잖아요. 기술 현장에서 내가 이제 관여할 수 있게끔. 그럼 그런 분들이 교재에 있는 이걸 보고서 에이씨 이거 그냥 있는 거네 하고서 이거 자세히 보는 거예요. 아니면 적당히 보고 이제 뭔지 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야 열심히 하지. 기술사 실력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시험 공부를 하려는데 집중을 안 해요. 다시 말해서 실력과 요령에서 실력을 쌓으려고 할 때 내가 이건 됐으니까 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실력을 쌓으려고 하지 내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도 요령을 더해 합격한다고 하는 그 핀트를 몰라. 공부만 해. 공부만. 이러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진다. 이분들 합격한다는 거 왜냐면 현재 경우가 없으니까 합격하는 거 없으니까. 시험은 시험이고 시험 공부를 해야 합격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적이다. 그래서 현장 경험은 결론적으로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아무짝에도. 암기는 세모는 되지만 현장 경험은 실제로 시험 합격하는데 전혀 필요가 없어요. 면접에서는 50% 정도 중요해요. 50%. 50% 중요한데 필기에서는 0%예요. 0%. 세 번째. 학벌. 그러면 우리가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고졸이 있고 뭐 이제 전문대 요새 전문대가 뭐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4년제, 4년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석사가 있고 박사가 있고 뭐 교수가 있고 포닥. 그래서 여기 이제 고학벌이고 여기 저학벌이. 그래서 고졸보다는 이제 석사, 박사, 교수님이 이제 학벌이 높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고졸이 시험 본 합격해요? 교수님이 시험 본 합격해요? 누가 합격해요? 이렇게 해요 또. 이거 모르겠어요. 다 대답을 해주시려고 말씀하신 게 감사합니다. 재밌네. 교수님들은 출제위원이에요. 출제위원. 기숙사가 없어도 기숙사 시험 출제를 해. 그리고 출제 의뢰가 들어오면은 직접 하겠어요? 아니면 밑에 시키겠어요? 이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그 뭐야 그 내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낸 거 있지? 근데 최근에 논문 쓰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좀 시험 문제 좀 추려봐봐 해가지고 이제 얘네들 시켜요. 그래서 기숙사 시험 문제 내가지고 이제 거기 보내면은 그중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분 출제위원 면접도 와요. 면접도. 근데 그분이 시험 보러 가면 합격하냐면 합격하냐. 물론 이제 박사 교수님들은 기숙사 자체가 필요하진 않아요. 필요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 기숙사 딸 때 그냥 논문 하나 더 써가지고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한 학교에 뭐 예를 들어 토질이라 치면 토질 교수님이 두 분인데 한쪽은 석박사만 있고 한쪽은 석박사에 기숙사까지 있는 거야. 그럼 학생들이 봤을 때 약간 기숙사 없는 교수가 실제 필요하든 안 필요하든 상관없고 저 교수 약간 하자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분 더럽네 하고서 그놈의 기숙사 뭐라고 내가 맨날 이제 출제하는 건데 하고서 시험 보고 가면 어떻게 된다? 떨어져요. 그 떨어진 직접적인 이유는 뭐냐면 교수님들은 학원에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여기 교수님이 앉아 있겠어요?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일단 떨어지는 건데 고졸들은 이제 뭐냐면 이 교수님들은 뭔가 이제 본인만의 이제 방식이 있단 말이야. 여기 한 번 더. 이 지금 교수님들은 이제 그래서 안 되고 고졸들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고학벌이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좀 불편하고 이 4년제에서 일반적으로 4년제에서 스카이가 있고 스카이 그 외 있을 때 여기가 이제 고학벌 아니냐 고학벌 이 스카이 분들이 고학벌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스카이네랑 공부를 같이 하고 내가 고졸이면 내가 합격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 고졸이 아니면 당연히 얘가 합격할 생각해요? 합격할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이 고졸과 이 스카이가 이렇게 이제 기숙사 시험 맞붙는데 생각하면은 학원은 어디에 손을 들어주냐 저한테 물어보면은 이 고졸분들이 합격할 확률이 단연코 압도적으로 높다고 25년도에 이건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얘네들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제 짓을 벌이냐. 이제 여기서 요거는 제가 이제 저희 개인적인 경험으로 완벽하게 이거는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저뿐만 아니고 이제 뭐 제 친구들도 있고 하여튼 이제 막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공부를 잘했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경험.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 경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은 본인만의 방식이 있어요. 본인만의 방식.
어떻게 공부하는지 본인만의 방식이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대학교 들어갔을 때 어떤 친구는 그 뭘 본다 하더라도 우리 고등학교 때 보는 얇은 노트 있잖아요. 그걸 따로 사가지고 그거를 이제 자기만의 이제 방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그래서 그 친구는 뭐 현재 교수예요. 이제 뭐 다 이제 점수도 높고 해가지고 교수는 공부 되게 잘하죠, 그렇죠? 그래서 본인만의 어떤 방식이 있는 거야, 방식. 그래가지고 기숙사 시험도 딱 봤을 때 아 이거 이런 거 시험 보는 거구나 감 잡았어 하고서 본인이 그전에 했던 방식에 덧붙여가지고 이제 어쩌고저쩌고 이제 살랑살랑 이제 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제 스카이고 나발이고 처음 딱 시작해가지고 6개월까지 여기까지 공부가 잘 되는 거는 스카이고 고졸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스카이 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이때 해야 될 노력을 다른 방향에 써요. 다른 방향에. 어떻게 쓰냐면은 교재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교재가 마음에 안 드니까 갑자기 원론으로 돌아가서 그 공단에 들어가서 기출문제를 싹 뽑아요. 기출문제 싹 뽑아가지고 그걸 스스로 정리해가지고 뭐가 많이 나오는지 이제 별도로 이제 또 만들어요. 이게 그걸 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해놓은 건데 그걸 본인이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왜 그렇게 하냐면 왜 그렇게 해? 이거 돈 주고 사면 되는데 그거 한 걸 가지고. 그런 거 하다가 시간이 확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경험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뭐가 생긴다? 공부에 곤조가 생기는 거예요. 공부에 곤조가. 그래서 시간 낭비를 발생시켜요. 시간 낭비. 물론 이제 스카이를 간 이제 이유는 뭐냐면 공부가 안 된다 손 치더라도 내가 공부가 안 돼서 하기 싫고 막 때려치고 막 술 마시고 싶다 하더라도 공부를 꾸준하게 하는 힘은 있어요. 꾸준하게 힘은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그건 맞긴 맞지만 쉽게 갈 수 있는 건 돌아가는 건 확실하다. 저뿐만 아니고 전 초장수생이에요. 초장수생. 제가 얼마나 했는지 그건 나중에 이제 또 말씀드리는. 전 초장수생인데 이 지네만의 이제 아주 문제다 문제. 반면에 고졸은 곤조가 있어요 없어요? 고졸은 아니시죠? 고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만약 고졸분들 생각하면은 본인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건지에 대한 판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강사가 뭐 스카이도 뭐든 간에 본인보다 낫다 생각하니까 앞에 있는 강사가 하라는 대로 할 거 아니야. 하라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니까 어떻게 된다? 고졸은 합격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앞에 있는 강사가 뭐 누구든 간에 합격을 해봤으니까 합격하는 방향은 알잖아요. 이게 돌아가든 이게 빨리 가든 이게 뭐 어떻게 가든 가는 방법은 아는데 그것대로 꾸준히 하기만 하면은 이분도 되긴 된단 말이에요. 되긴 돼. 근데 이분들은 지 마음대로 하다가 안 돼. 이건 왜 그러냐?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기숙사 시험이 주관식 서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더라. 주관식 서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관식 서술형 시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험은 사실상 없어요. 이분들은 사지선다. 객관식 시험만 보기 때문에 이분들은 머리가 좋잖아요. 머리가 좋아서 생각보다 이제 한두 번 본 거에 대해서 사지선다를 주고 거기서 골라내라고 하면은 골라낸다고 하는 건 잘 골라내. 왜냐면은 유사성과 어떤 맥락과 이런 거 이해가 빨라요. 그러니까 골라내는 거는 잘해. 근데 백지를 주고 거기다가 아무거나 쓰라 그러면은 이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을지언정 답안지가 매우 평범하고 답안지가 그지 같은 경우가 많다. 답안지가. 근데 내가 내용을 잘 아는데 답안지가 그지 같으면은 그게 내용을 잘 아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용을 이 답안지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잘 안 해요. 뭔가 다른 것 더 좋은 뭐 기준이 있나? 다른 논문 내용이나 생각을 하지 답안지를 업그레이드는 생각 안 한다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상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험이 있다 생각하는 경험이 있다고. 만약에 이 스카이 말고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스카이 말고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학교 갈 때 논술 시험 있죠. 논술 시험. 우리 제가 갈 때는 이제 고대가 논술 시험으로 이제 뽑았는데 그리고 제 친구가 수학이 5등급이었는데 논술을 잘해가지고 이제 고대 통과가가지고 대학교 가서 수학 과외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이상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분 친구가 논술을 잘해. 그 친구가 지금 한전 다니는데 그 친구가 만약에 학원에 등록한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는 논술을 잘하기 때문에 기숙사 3개월 만에 합격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술 시험을 잘하는 사람은 주관식 서술형 시험이라고 하는 이 기숙사 시험 유형에 비슷한 걸 잘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잘해서 합격한다는 건 맞는데 일반적인 스카이 분들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학벌이 오히려 독이 돼. 독. 그래서 이분들도 기숙사 없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물론 이제 없는 이유가 또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뭐 본인이 안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또 안 하기도 하지만 기숙사 따려고 한다 하더라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요새 말이 많아져가지고 머릿속에 떠오른 말을 하지 않으면 죽는 병에 걸려서 이제 한마디만 더 하면은 이제 제 이제 동기 형이 있는데 동기 형이 이제 공부를 잘하는 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맨날 숙제 베끼는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이 구조방 석사를 간 다음에 텍사스 오스틴 대학 가서 석박사 따가지고 요새 제일 핫한 해상 풍력을 해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유신 다니다가 현재 이제 금호무대 교수님 계신데 그분이 이제 한국 와가지고 토목구조 기술사 시험 본 거 토목구조 시험 기술사. 토목구조 기술사를 보는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래서 왜 안 되냐 물어보니까 모든 문제는 다 푼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 본인이 모든 문제 다 풀어요. 계산 문제. 모든 문제는 다 푸는데 이게 그 뭐 피복 두께 기준 이런 거에 대해서 점수가 잘 안 나오더라 해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아니다. 학원은 내가 학원 하고 있으니까 우리 학원 나가서 특강을 듣고 이러면 된다. 그래서 제발 좀 와가지고 이제 답변장수 요령 저런 거 좀 해라 하고서 하는데 본인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겠어 올게 하는데 회사 지고 바쁘니까 안 오는 거예요. 결국에 뭐 지금 교수님 되고 이제 하니까 당연히 이제 지금 더 시간이 없죠. 현재까지 기술사가 없는 그러니까 다 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술사를 원하는데도 못 단단 말이에요. 근데 구조기술사가 꼭 이제 뭐 이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만 되냐? 꼭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그래서 정말 학벌로 되는 거 진짜 아예 아니고 현장 경험도 아예 아니고 뭐만 있냐? 이 암기만 한 20% 하는 거야. 암기만 20%. 나머지는 0%. 그래서 암기만 좀 해가지고 요령을 더해서 합격을 한다고 한다면 그럼 요령이란 게 대체 뭐냐? 요령. 요령이 대체 뭐냐면 요령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별다른 게 없어요. 요령이 곧 학원이에요. 요령이 곧 학원이 아니면 학원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요령이 있으니까 학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체가 학원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학원 시스템. 저희 학원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정규반을 들어주고 계시죠. 그렇죠? 정규반. 그래서 아마 이제 홈페이지나 여기 사무실에서 설명을 들을 때 정규반 이번에 듣고 그 135회 시험 보고 나서 내년 2월에 모의고사 개강합니다.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근데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제 하냐면 그 정규반을 하되 기존에 제가 해보니까 지금 토요일에 3시간씩 해가지고 대략 한 10주 좀 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시간 가지고 좀 부족하단 말이에요. 좀 부족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 토요일 시간은 이 판서를 필요한 강의를 열심히 하고 지금 저희 이제 유튜브에도 이제 찾아보고 이제 하시면 아시겠지만 토목품질 시험 기술사 합격생분 중에서 강의를 잘하는 분이 있어요. 이제 그 이재경 기술사 분이라고 그분이 이 좀 도와줘서 지금 토요일에 오지만 우리 평일에도 공부를 하면 좋잖아요. 평일에도. 그래서 이 정규반이 이 토요일 날 하는 요 이제 판서 강의가 있고 판서 강의. 화요일, 목요일에 동영상으로 강의가 올라갈 건데 세 강의를 찍어서 올라가요. 세 강의를. 그래서 요거는 판서 강의고 화요일, 목요일 이게 카톡방에 만드는 거예요. 카톡방에 만들어서 운영을 할 텐데 그 카톡방에 요 화요일, 목요일에 이제 유튜브 링크로 같이 동영상이 올라가서 교재 있죠, 교재. 교재에서 조금 더 강론적으로 할 부분을 이제 판서에서 이제 먼저 공부를 하고 이제 요거를 우리가 장판징강이라고 하는데 이 장판징강이라고 하면 쭉 판서를 해가면서 뭐 토리조사에 대해 전체적인 감을 잡게 하는 거예요. 감을 잡게 해가지고 큰 틀을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퍼즐 맞추는 거 있잖아요. 퍼즐 맞추는 거. 세부적인 퍼즐 맞추는 거는 그 다음에 교재로 넘어가서 강론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선순위가. 그러니까 장판지 강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동영상으로 교재에 있는 특히 용어 중심으로 할 거예요. 용어 중심으로. 교재에 있는 용어 중심의 동영상 강의를 하게 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하고 요거를 보완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등록은 한 번만 했는데 강의가 추가적으로 생겨가지고 추가적으로. 그래서 평일에도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린다. 평일에도. 그래서 정규반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거기다가 이제 모의고사반을 할 것인데 모의고사반 이제 그 모의고사반을 이제 저가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제가 사실은 이 주말에 강의가 몰려 있어가지고 지금도 강의를 하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사당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건축 토목 시공기술사 이제 합반 모의고사반을 하고 저녁 때는 토목 정규반에 또 강의해서 오늘 10시간 12시간 강의하고 내일 이제 또 이제 종로에서 이 8시간 그 또 특강 강의하고 또 이제 또 끝나고 2시간 또 면접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바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반을 제가 한다면은 제가 직접 처음부터까지 다 한다고 한다면은 내년에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렇게 설명을 하고 나서 모의고사반을 나중에 한다 치면 약간 어폐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시험은 대비하는 게 약간 부족하니까 정규반을 좀 공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모의고사반을 이재영 기수님이 일요일에 와가지고 수업을 이제 해줄 건데 수업은 이재영 기수님 하고 첨삭이랑 하는 건 같이 할 거예요, 첨삭은. 그래서 일요일에 요거 동일한 시간 9시부터 지금 대략 정오까지 이제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요일에 모의고사반을 추가로 조금 이제 정규만 진행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금 3주 있다 한 달 좀 부정확한데 3주 또는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좀 이제 앞부분이 좀 쌓이면은 그 다음에 모의고사반을 이제 엇갈려가지고 이렇게 개강을 해가지고 시험 보기 전까지 쭉 이제 한 8주에서 9주 정도 이제 모의고사반을 개강을 하려고 하고 있더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하고 요거는 이제 우리 이재경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도와줄 예정이다. 정규반은 이거 지금 포함된 거예요. 이제 우리 화도목에 추가적으로 한다고 하는 거고 이제 모의고사반까지 다 포함된 걸 회원제라고 하고 이제 회원제 아니신 분들은 모의고사반에 뭐 별도로 등록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시스템을 짜는데 이런 시스템에 전부 다 이 학원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지금부터 시험일까지 준비를 잘 되게끔 하겠느냐라고 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 내년도에 있는 모의고사반을 앞당기게 됐단 말이에요. 제가 못하니까 최대한 이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뭐 강의는 잘하시는 분이니까 하여튼 뭐 듣고 결정하셔도 상관없다. 듣고 결정하셔도 알아서 하시면 되시고. 요령 두 번째. 그래서 학원 시스템은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를 학원에서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 이 학원 시스템의 정규반과 이 용어 강의, 모의고사반 강의는 누가 하냐? 강의 교수가 하는 거예요. 강의 교수가. 강의하는 사람이 하고 제가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제가 하는 거고 제가 이제 여기는 이제 제가 하는 거고. 근데 우리 수험생분들이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하는 거고 수험생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은 저희하고는 숙제가 있어요. 숙제. 이번 주는 오늘은 숙제가 없는데 다음 주부터는 숙제가 나갈 것이고 우리가 공부를 예습과 복습이 있는데 예습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예습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예습은 필요가 없고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나서 복습을 우리가 시키는데 복습을 그냥 하라고 하면은 이 공부 잘하는 분들은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고 공부를 잘 못했던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거 아니에요. 복습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애매한 복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따박따박 이것만 해라 라고 하는 숙제가 나가요. 숙제.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공부를 못하는 사람도 바른 방향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숙제를 내준다. 숙제. 그리고 적절한 시간에 학원에서 이 요령을 바탕으로 시험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강님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아직 시험 볼 때가 안 되는데 공부를 좀 더 하고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동영상을 막 갑자기 끊어요. 그래서 동영상을 끊어가지고 10만 원 추가하면 동영상 끊을 수 있는데 그럼 동영상도 막 들으면서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모의고사는 나중에 든다고 해요. 그게 아니고 모의고사반에 들어올 사람들의 수준이 낮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나 135회 시험 때 뭔가 성과가 있으려고 한다면 사실상 모의고사반에서 여기서 득점이 되는 거예요. 득점. 이게 곧 득점이에요. 요거는 그 바탕이죠. 그렇죠? 바탕. 그러니까 시험 보는 방법을 쌓아야지만 득점을 하는 건데 모르면 시험 못 보잖아요. 모르면. 그런데 안다고 해서 시험을 볼 수 있냐? 안다고 해서 시험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거는 이 현장에서 오랫동안 쌓아야 될 거를 책으로 빠르게 보는 걸 의미하는 거고 현장에서 느리게 한 거나 공부해서 빠르게 한 거나 시험 실력을 높이는 이제 모의고사반이 곧 득점이란 말이죠. 그렇죠? 골프를 치자면 골프는 안 치지만 골프 치자면 이 정규반은 골프 어떻게 치는지 이제 이렇게 돌아가고 이제 견갑골 쪽을 책으로 보는 거예요. 책으로. 모의고사반은 필드에 나가는 거예요. 잘 못 쳐도. 이걸 반복하는 사람이 합격하겠어요? 이거 반복하는 사람이 합격하겠어요? 당연하죠. 그렇죠? 당연히 모의고사반 합격한다. 수영하는 방법을 백날 책을 배워도 상관없고 그냥 물에 빠뜨리면 수영을 해 나가는 거죠. 그렇죠? 모의고사반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원에서 시험을 보라고 하면은 제가 부족해서 다음 주에 보면 안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망치더라도 시험을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수험생들이 망칠 거라는 걸 학원에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숙제하라고 하면 숙제하고 시험 보라고 하면 시험 보고 이게 수험생들 요령이에요. 요령이 별게 아니다. 학원 시스템에 녹아있는데 이 수업에 집중하지 마세요. 수업은 제 수업을 안 듣는 사람도 합격을 다 해요. 합격하잖아요.
근데 수업을 듣는 사람이 하더라도 이 중에 일부만 합격해, 일부만. 일부만 왜 합격하냐? 수업 듣고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데 수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될 행동이 중요하고 그 행동을 숙제와 시험을 규정해서 알려주린다니까요. 그럼 이것만 하면 된다면 이것만 하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처음 딱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마음을 먹냐면 내가 학벌이 안 좋고 이제 현장감이 없다 하더라도 위축되지 말고 공부를 생각보다 그렇게 막 1년 동안 9개월 동안 죽어를 해야 되는 건 아닌데 학원에서 시키는 건 해야 되겠구나. 정리가 되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감을 잡고 시작하는 것이 개강 때 이제 요령이나 보시면 되겠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이제 뭐 알겠고 그래 좋은 얘기 잘 들었다. 잘 들었다. 근데 내일부터 내일 이제 또 일요일에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공부를 또 열심히 해야지 또 책을 또 열심히 봐가지고 책만 계속 봐. 책에서 이제 볼 게 이거 책이 구성이 부족하면은 유튜브를 찾아봐. 유튜브에 설명 잘 돼 있죠, 그렇죠? 요새 용접도 유튜브에 보면 단계별로 설명 잘 돼 있는데 없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이거를 개념으로만 깨닫고 20대 80이라는 걸 그냥 수업 내용으로만 깨닫고 그냥 공부만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 노가다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노가다를 한다고 하는 것은 깨달으면 이해죠, 이해. 이게 이해야. 이해고 노가다는 행동이에요, 행동. 이 행동이 뭐냐면 얘예요.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쉬었다가 수업을 좀 나갈 텐데 여기까지 설명을 들어도 뭔가 완벽하게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게 정상이죠, 그렇죠? 그래도 실력이 중요하다. 학원이 요령 이제 알겠고 학원에서 20%만 도와주면 내가 열심히 70%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현재 이해가 안 가더라도 이해가 안 간 채로 노가다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가다를 먼저 해야. 그래야지만 깨달음이 오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특히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하려고. 어떤 개념이냐면은 학원에 등록을 한다 했을 때 이제 학원 이제 직원부나 네가 어떻게 공부를 하면 기숙사 합격하는지 나한테 이해가 되게끔 알려주면 내가 등록을 해줄게 이런 거죠, 그렇죠? 물론 학원에서 그렇게 해줘야 돼. 서비스 직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 되긴 하나. 그럼 예시를 바꿔봐요. 예를 들어서 그 현장에 이제 교량 PSC 이제 박스거든 현장에 기사가 왔어요. 기사가 와가지고 소장님 누굽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혼도 안 했고 이제 토목에 목숨 걸어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3개월 동안 밤도 안 자고 밤에 잠도 안 자고 나 공부도 잘했고 열심히 하려는 의지도 있으니까 잠도 안 자고 3개월 동안 죽어라 해가지고 업무 능력을 누구보다 좋게 할 테니까 저 3개월 뒤에 차장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뭐라고 생각해요? 현장 선생님이?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개소리인데 그냥 가서 이제 일이나 하고 한 6년 뒤에 보자. 5년 뒤에 6년 보자. 이런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모든 걸 다 이해한 상태에서 시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현장에서 구르다 보면 알게 되는 게 있고 그러면은 이런 말 자체를 안 해. 말 잘 안 해.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닥치고 좀 해라. 이거저것 닥치고 해라. 그러면은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숙사에 대해서도 여기까지 이해를 하고 그냥 숙제나 시험을 열심히 하시다 보면 합격을 하는 거고 얘는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깨달아 상관없어요. 다소 약간 이제 말 표현이 이제 과격했다면은 저는 이제 사실만을 얘기할 뿐이니까 이걸 좀 비유를 해가지고 더 이해가 쉽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요거 하고서 화장실 갔다 올 건데 담배 피우고 오시고 할 건데 이게 아주 중요한 비유고 이거를 알면 오늘 하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조카가 있어요. 조카가 삼촌이랑 얘네 이렇게 이제 머리가 있어가지고 저는 성인지 감성에 떨어져서 머리가 길면 여자라 생각해요. 이제 여기는 이모야 이모. 여기는 삼촌이고 얘는 이모다. 그럼 삼촌과 이모가 이제 20살이 돼가지고 운전면허 시험을 따라간 거예요. 운전면허 시험을 따라가는데 삼촌은 공간 지각력이 뛰어나서 남자는 공간 지각력이 뛰어나가지고 운전 좀 해보니까 감을 잡았어요. 그래서 아빠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조카 놀이터 갈 때 태워주고 하원 갈 때 데려갔다 데리러오고 해가지고 막 태워줬어요. 근데 이모는 겁이 나죠, 그쵸? 겁이 나서 하원 가서 등록했어. 하원 가서 등록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공식들 해가지고 외워서 이제 시험 공부한 거죠, 그쵸?
그래서 삼촌과 이모가 이제 시험 보러 갔어요. 누가 합격해요? 이모. 이모가 합격해요? 제가 이모가 합격한다고 방금 제가 협박하고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이모가 누가 합격해요? 이모 합격. 누가 합격해요? 토목과는 살짝 한 명이 말한 거를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약간 그런 게 있긴 있어요. 우리 둘 다 합격해. 이게 이 다양성이 좋죠. 다양성이 좋아요. 둘 다 합격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둘 다 합격할 수도 있는데 이 케이스에서는 삼촌이 떨어지고 이모가 합격을 한 거예요. 네?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둘 다 합격할 수도 있고 둘 다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합격이 안 되고 합격을 해버린 거야. 합격해버렸어. 그렇지 우리가 이럴 수 학원 다니 합격하네 이제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 상황이 아예 이해가 안 가는 게 누구냐면은 이 조카 입장에서는 아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면 조카 입장에서는 합격을 해도 이모가 자기 도로 연수 받아야 된다고 아니 뭐 자기 차 사면 태워준다 해가지고 절대 차를 안 태워줘. 근데 삼촌 떨어지고 나서도 이씨 기분 더럽냐고 해서 그러게도 불구하고 또 차를 또 태워줘요. 운전 잘해. 이모는 운전을 못해. 그럼 조카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운전면허 시험이 개판이어가지고 이제 맨날 자기가 뉴스를 어깨너머 보니까 이제 맨날 사고가 나고 이제 시험이 개판이니까 이렇게 사고가 나지 해가지고 경찰청 앞에 가가지고 1인시 피켓 들고 한다. 그러면은 1인시 조카가 가가지고 1인시 하면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관심을 가가지고 내가 말하는 거 보고 들으니까 말이 맞아. 이 운전 잘하는 사람 떨어지고 운전 못하는 합격을 해버린 거가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항상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가 생겼잖아요. 그럼 생겼으니까 조카가 하는 말이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카의 말에 관심이 귀를 길어져요, 안 길어져요? 네 말이 맞긴 맞지만 그냥 뭐 원래 그렇고 사는 거를 뭐 어떡하냐? 그냥 뭐 이렇게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이런 부작용이 있기야 있죠. 있기야 있는데 뭐 사고 나긴 나지만 꼭 시험 문제만 시험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험 때문이. 그러니까 조카의 말이 맞긴 맞아도 그냥 넘어가고 오히려 애씨 무슨 치기 하는 소리를 하냐고 해서 무시하는 경우가 더 많다.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 기숙사 공부를 시작하기 전 또는 처음 공부하는 분들 입장에서 기숙사 공부를 어떻게 하면 합격하냐 그래서 요구를 하고 저한테 말을 하시면 저는 지금부터 10시간 동안 강의해서 모든 걸 다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얘기를 해도 모르실 거라 이 말 모르실 거다. 왜냐? 얘한테 아무리 설명해도 이 조카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죽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모가 이렇게 합격을 할 수도 있다고 같이 합격을 하지만 이럴 수도 있다고 여기 포함시켜줬잖아요. 왜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 많이 봤으니까. 내가 따봤잖아요. 경험을 해봤잖아요. 따봤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기숙사를 딴 사람들은 그래 뭐 이제 나도 이제 실력이 별로 없는 합격을 했고 주변 사람들 보니까 쟤도 이제 기숙사 타이틀을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많이 합격들을 하고 보니까 그래 이제 학원 다니 합격도 하겠더라 한다 이걸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사람들인데 누가 이제 이걸 핏대 세우고 이제 하냐? 기숙사 안 따온 사람들 안 따온 사람들. 이 조카 같은 수준 말을 잘해야 돼. 이제 조카 같은 수준을 발음을 잘못하면 이제 욕처럼 되니까 이 조카 수준인 사람들이 이게 이제 불만이 많은데 사실상 얘는 따고 나면 별게 아닌 거예요. 따고 나면 별게 아니야. 여기도 이분들이 또 굉장히 불만이 많겠죠. 불만이 많은데 그냥 살잖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도 따보면은 뭐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조카는 너 나중에 따보면 아니까 일단 커라. 따게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말을 하고 싶지. 지금 상태에서 이런 말을 하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수준에서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그냥 내가 해야 될 걸 하는 거예요. 기숙사 시험에 대해서 이해를 해서 어떻게 쓸 거냐 말해서 강의를 할 거예요. 강의는 나중에 이해를 하면 돼. 따면 이해가 되니까. 왜 시작하기 전에 이해를 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특히 그래. 저도 그래요. 저도 생각 보면 알겠지만 엄청 깐깐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해는 사실상 필요가 없어요. 어르신분들은 이해가 없어도 그냥 이제 살다 보니까 실력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해야 되는 거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해야 하는 게. 그래서 오늘부터 해야 되는 걸 한다는 거는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부터 나갈 숙제와 시험 보라고 하면은 그냥 부족하더라도 시험 보는 거. 그러다 보면은 실력이 늘고 우리 기숙사 합격 수기를 보면은 꼭 품질 시험 기숙사 아니라 하더라도 합격 수기가 많은데 합격 수기에 제가 어떻게 합격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합격을 어떻게 보니까 하게 됐어요. 이런 합격 수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이게 빈도가 적은 게 아니고 이모가 합격하는 이 빈도가 적은 게 아니고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 보고 그냥 저 사람 뭐 운이 좋았나 보다. 저 사람은 그냥 뭐 현장 경험이 많았나 보다. 뭐 머리가 좋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지?
라고서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학원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시스템대로 할 거를 하니까 3개월, 6개월 안에 하니까 그러면 합격을 하는 거다. 학원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우리 소장님들의 이제 그 개개인의 그런 경험이 아니고 학원은 여러 사람의 경험이 많으니까 매 회차 누군가는 3개월 만에 6개월 만에 합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매 회차 누군가는. 생판 처음부터 공부하는 사람 합격을 하는 건데 학원에서는 그게 상식이고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에서는 그걸 유튜브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냥 특이한 사람들만 합격하는구나. 그걸 이제 학원에서 너무 과장해서 어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모가 합격한다고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모처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모처럼. 우리 아까 기사랑 기술사를 공부하는데 기사는 왜 합격해요? 기사가 토목기사 따졌을 때 토목기사가 전체 기사보다 2위로 어려워요. 전기기사 첫 번째고 토목기사 어려운데 뭐 토질 구조도 있고 뭐 이제 수리학도 있고 산업수학도 있고 측량도 있고 많잖아요. 그렇죠? 할 게 되게 많은데 그거를 FM들을 공부하면은 한두 끝도 없어요. 근데 우리 기출문제를 싹 뽑아들고서 기출문제부터 거꾸로 해가지고 쫙 풀면은 처음에는 뭐 20개 다 틀리는데 그 다음에는 20개 중에 19개 틀리고 또 5회차 푸니까 19개 중에서 10개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10개, 5개 틀리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합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령으로 합격을 했듯이 기술사도 마찬가지로 요령으로 합격을 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내가 이제 회사 다녀보니까 공부가 제일 쉬워 하고서 이제 공부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볼게 하고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옛날에 했던 잘못을 다시 답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호기롭게 시작을 하지만 절대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어요. 야근하고 뭐 하면 안 되니까 당연하게 한 이쯤 돼가지고 처음 할 때는 사람들 관심이 있죠. 한 이쯤 되면 하면 관심이 떨어져요.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기술사 공부하고 있어 그러면 요새 좀 바빠가지고 요새 뭐 집안에 일이 생겨가지고 거의 다 그런다 다. 그 사람들이 장수생이에요. 장수생. 왜 포기 못하냐면은 한 근처까지 가봤기 때문에 그런 근처 가봤기 때문에. 근데 애당초 처음에 그렇게 할지 몰랐냐 이 말이에요. 원래 벌써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고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할 수 있을 때. 여기는 이해가 불필요해요. 이해고 나발이고 간에 그냥 암기하면 장땡인 거예요. 소재 및 기초기술사 이번 합격한 분도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소재 및 기초기술사 그 서본 싹 보면서 어떻게 합격했어? 이거 개념 어려운데 이거 알아요? 그러니까 개념 하나도 모르는데 개념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싹 외웠대. 그리고 이거를 가르쳐주는 강사도 모르니까 외우라고 했대. 근데 합격을 했잖아요. 그럼 소재 및 기초기술사 그래서 활동을 하잖아요.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서 경력이 쌓이면은 토지 및 기초기술사 대가가 되는 거지. 이 책을 완벽하게 안다고 해가지고 토지 및 기초기술사 대가를 인정해주냐 이 말이에요.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시험 합격을 해버리면 그만이에요. 빨리 시험 합격을 해버리면. 합격을 하는 게 중요하지 실력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요령을 더해서 합격한 이거를 마인드를 탁 차차를 해가지고 최대한 내가 아는 것도 답안지를 업그레이드하고 모르는 것도 적당히 공부해가지고 답안지를 업그레이드하고 중요한 걸 해야 돼요. 중요한 걸. 그것만 해도 바쁠 시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제 135일 시간에 총력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한 번 더 기회가 있는 136회에서 합격을 해야 우리 수련님들 지금 하는 노력이 헛되지 않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오늘 이 유인물 나눠드린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